안녕하세요. 한마음의 메디컬 다이렉터 조슈아 양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보면 여기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변경이 좀 있습니다. 좀 엑스트라로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절 여기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시고 건강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합니다. 식사 전에 하는 얘기라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좀 서둘러서 빨리 좀 중요한 점만 토크어바웃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 교육과 수련 내용이고요. 저는 의학을 의대를 미국에서 나오고 의학 공부를 다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영어로 설명을 하던가 이제 의학 영어를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65세 이상의 여성의 중요한 건강검진과 예방법을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다 건강하시죠? 여러분? 네. 예방 조치를 취하면 아예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혈압, 또 암검진, 당뇨, 또 고달증, 또 예방 접종 그런 것들이 이제 연세가 들면서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예방 방법을 좀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건강 상태를 보면서 또 기대 수명을 보면서 이미 받은 검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것만 검진하는 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USPSTF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예방 검진 권고안을 레코멘데이션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기구입니다. 이것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몇 살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까지 하고 또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건지를 과학적 근거로 바탕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근거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어요. 일단 예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1차 예방은 이제 primary prevention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before it happens.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프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preven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차 예방입니다. 이것은 secondary prevention, 그러니까 catch it early. 이것은 병이 있는데 증상이 없을 때 빨리 초기에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몸이 괜찮다고 느껴도 이제 고혈압이나 암의 전 단계, 또 당뇨 전 단계에서는 증상 없이 진행되는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하고 아플 때 받는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사가 가치가 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하는 것은 핵심은 조기의 발견이며 빨리 발견할수록 또 치료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3차 예방인데 이것은 tertiary prevention, 그러니까 reduce the damage.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있는 병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좀 줄이자.
그런 뜻으로 있는 프리벤션이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이렇게 당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면 그 뇌졸중이나 뭐 심장병이나 그런 거를 심장병이나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완치보다는 잘 관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압 검사죠.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숫자죠. 이게 120에 80. 뭐 한국에서는 좀 틀리고 여기서 다른 책에서 읽으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대충은 120, 80이에요. 이게 정상 혈압이고 다 이 정도 되십니까? 이 정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단계는 이제 프리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조금 올라가면 이제 120부터 129, 그다음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다음에 응급 상황도 있죠. 180 너무 초과하면 이제 응급 상황이 됩니다. 혈압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예요. 고혈압은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혈압은 이제 식습관이나 그 감정, 또 운동 그런 다양한 요인 따라서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죠. 똑같이 않습니다. 올라갔다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잴 때 차분한 상태에서 펌한 상태에서 재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클리닉에 오실 때 뭐 남편하고 싸움 구바를 짓거나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던가 그 이후로 클리닉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꾸준히 그 다이어리,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장을 클리닉에 올 때, 주치의사를 볼 때 가서 이제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측정을 해야 되고 이미 높은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죠. 한 번이라도 높거나 아니면 그 약을 복용 중이거나 그러면 더 자주 뭐 매일이면 좋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매일 더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몸의 여러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초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뇌졸중, 스트로크죠. 그 시력 저하, 또 심장, 그런 거에 다 합병증 때문입니다. 거기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혈관을 관리하고 그 혈압이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혈압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중요한 장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 토픽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나요?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혹시 그것을 좀 비유되면서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보자고 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다 의대에서 배웠어요, 사실은. 우리 몸은 그 물 호스 시스템, 호스죠. 물 주는 그 호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혈관, 그 동맥이죠. 동맥을 물이 지나가는 호스고, 그 심장은 물을 밀어내는 수도 펌프예요. 그리고 혈압은 바로 그 물이 그 호스에 흐를 때 그 수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스가 이제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호스 안에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점점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나가는데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플라크가 뭐 그런 거죠. 혈관 안에 쌓여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 결과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스에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를 발로 밟거나 이제 손을 이렇게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쥐는 쥐점 뒤쪽에서 압력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몸에서도 혈관 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혈관을 좁아지면서 같은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래서 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에 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한꺼번에 물을 많이 밀어넣으면 호스 벽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혈액량이 증가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역시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왜 물이 많아지죠? 왜 혈액량이 많아질까요? 그건 이제 솔트나 이제 소디움 같은 음식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혈액량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고혈압이 그렇게 생기면 왜 위험하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그 혈관이 약해집니다. 오래된 이제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높은 압력을 받으면 그 특정 부위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약해지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국 영어로는 이제 애니리즘이라고 부르죠. 그게 동백류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지쳐요. 너무 좁아진 호스통에서 물을 보내려고 펌프를 계속 펌프하면 이게 펌프가 지칩니다. 똑같은 말로 심장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프레셔를 이렇게 푸시하기 위해서 계속 펌프를 하는 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심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이게 하이 블러드 프레셔고 그 다음 토픽은 유방암 토픽을 넘어가겠습니다. 유방암은 40세부터 검진은 74세까지 여성들에게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유방암 촬영 검사, 메모그램이라고 하죠. 그게 기본이고요. 45세부터 54세까지는 이제 옵션이 있어요. 이게 매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력이 좀 위험한 하이 리스크 분들은 30더 일찍부터 이제 검사를 하죠. 30살부터. 그리고 또 메모그램만 아니라 이제 MRI까지 콤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75세부터는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지금 75세 넘으신 분이 지금 메모그램 아직도 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네. 메일 브레이크 캔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 과잉 진단, 그게 평생 이제 증상이나 해를 주지 않는 느리게 자라는 종양이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치료하고 쓸데없는 팔로우 검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유가 하나 또 있고 또 이제 또 불확실한 이득. 그러니까 지금 수명에 이게 발견되더라도 75세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수명이 연장에 도움된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의 해로움. 가양성이나 추가 검사, 조직 검사,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것에서 신체적, 정성적 부담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보다 그 이득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75세 이후로는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 리스크 있는 사람들, 근데 가족력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유방암 예방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십니다. 체중 관리, 운동, 절주, 금연, 생활 습관이 이게 핵심이죠. 이제 만약에 이제 하이 리스크 있는 분들은 약물 예방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방 그 생활 방법이나 그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예방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래요. 사실은 그 유방암 걸리는 사람들이 약 80%는 성별과 나이 외에 다른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 요인은 그 유전적 요인 아니면 그냥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이제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인데요. 이것은 이제 먼저 왜 생기냐? 자궁경부암은 이제 human papilloma virus라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HPV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특히 한 150 정도 균주가 있는데 16하고 18, 그 타입이 99% cervical 캔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그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일찍부터 시작을 하죠. 21세부터 29세. 여기서 이제 세포 검사, 펩스미어 다 해보셨죠? 펩스미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HPV 그것도 검사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상이면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그 나이에 아마 이거는 이제 여기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21세부터 29세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좀 검진 방법이 좀 바뀌죠. 이제 그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또 펩스미어도 또 3년마다 한 번 할 수 있고 5년마다 HB 테스팅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펩스미어하고 HB하고 같이 동시 검사를 5년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다음 65세 이상이면 또 이제 검진이 또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이면 중단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거는 이게 자궁 경부암 프로그레션인데요. 이게 조직 검사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CIN 1에서 3까지라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캔서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했냐 그거를 이렇게 심볼하는 그런 그 등급인데 만약에 이게 언제 검사하냐면 펩스미어가 그 결과가 비정상이나 아니면 HPV 검사가 양성일 경우에는 요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CIN2 이상이 없고 또 다른 이전에 병력이 없으면 그리고 병력이 없고 10년 동안 3회 연속으로 펩스미어 음성 그리고 또 HB 2회 아니면 2회 HB 음성이면 여기서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검진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이게 조직 검사에서 CIN2 이상으로 나온 경력이 있으면 계속 검진을 하라고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궁경부암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자궁경부암은 확실한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 젊은 시기에 그 백신이 있죠. HB 백신 맞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검진과 그 위험 요인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백신은 26세까지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그거를 놓치고 안 맞았더라도 그 45세까지 이렇게 캐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45세 이후는 백신을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이미 HB라는 게 성생활 통해서 이렇게 옮기는 건데 미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45세 그 이후로 받으면 별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5세 뒤로는 지금 이제 클리닉 가서 난 백신이 안 맞았다고 그 백신을 거기 젊었을 때 거기 맞은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봤자 이렇게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콜레스테롤도 하이 블러드 프레셔처럼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서서히 좁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시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30대 이상이면 보통 4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 콜레스테롤 검사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에테로스크로시스라는 그런 위험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플래크가 생기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 토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이제 검색에 리포트가 나오면,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LDL 많이 들어보시고 HDL도 들어보시고 이제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non-HDL이라는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의사하고 주치하고 그런 거 다 하나씩 고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좋게 뭐 good cholesterol, bad cholesterol 그게 따지죠, 흔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율을 내가 한번 good cholesterol이 뭐고 bad cholesterol이 뭐고 그 혈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내가 좀 비율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혈액이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LDL은 그 콜레스테롤을 내려놓는 트럭이에요. 그래서 LDL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혈관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어떤 그 프로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그러면 그 프로틴을 더 많을수록 또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HDL은 그 혈관의 고속도로의 청소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니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픽업하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하고 TG, 그 중성지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어떤 고속도로에 이렇게 엎어진 연료 같은 그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연료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non-HDL은 그 전체 청소팀을 뺀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non-HDL이 제일 중요한 넘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본 수치가 non-HDL.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토로 콜레스테롤 넘버보다 non-HDL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도 이제 합병증이 많죠. 그 혈압처럼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에 오래 방치를 하면 그 혈관 안에 플라크가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생기죠. 협심증, 아프건가, 또 하트어택, 심근경, 또 뇌는 뇌졸중, 또 그 다리에는 말초혈관 질환이라는 게 이제 peripheral vascular disease라고 그 다리에서도 아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혈증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관리는 단순한 그 혈액 검사 그 수치 조절이 아니라 그 전신 혈관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나중에 생각할 때 그 넘버만 이렇게 넘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만 이게 콜레스테롤이 그 합병증까지 안 가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콜레스테롤 그 예방은 물론 다 아시죠? 이게 그 심장에 좋은 식사 그런 거를 섭취를 해야 되고 심장에 나쁜 식사는 이게 음식은 이제 좀 자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입니다. 그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과 이게 식이섬유, 파이버죠. 파이버를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 포화 지방,
saturated fat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축포화지방, saturated fat. 이게 뭐냐면 버터, 치즈, 그 전지방 유제품, 붉은 고기, 닭껍질, 코코넛 오일, 그리고 또 트랜스 fat, 또 마가린, 쿠키, 뭐 이런 거 뭐 등등, 크래커, 케이크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이게 다 saturated fat하고 trans fat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힘들죠. 우리 또 이제 한국 식성이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뭐 계란을 먹잖아요. 계란 먹을 때 계란말이를 이렇게 먹으면 버터에 해서 먹고, 또 뭐 점심에 점심에 어디 H마트 가서 이제 짜장면이나 먹고 한번 또 이제 쇼핑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추출하면 이제 스낵으로 튀김 좀 먹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저녁에 좀 이제 야식으로 이제 라면을 좀 끓여 먹고, 매일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다음 검진은 이제 콜로렉탈 캔서,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통 리스크 사람은 리스크가 가족력이 없고, 예전에 콜로노스코피도 예전에 어떤 젊었을 때 좀 문제가 없던 사람들은 시작을 45세부터 콜로노스코피 검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45세부터 75세까지 그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이면 정기 검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6세부터 85세까지 이거는 이게 사람들마다 시츄에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 이제 결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85세 초과는 일반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균 위험군, 그냥 리스크가 보통이면 이제 검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한 번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대장 내시경이 10년마다 하는 건데, 그거를 골드 스탠더드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게 금표준, 이게 제일 좋다는 것보다 제일 이렇게 레코멘드하는 그런 검진 방법이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대변 검사가 또 몇 가지가 있고, 요새 이제 콜로가드라고 이제 메디케어 있으신 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근데 대변 감사는 그렇지만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콜로노스코피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변 검사는 대장 내시경보다 간편하지만 이제 양성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콜로노스코피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의사 입장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권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이제 또 유리한 점이 대장 콜로노스코피를 하면 곧바로 이제 폴립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을 도와주기 때문에 콜로노스코피가 제일 효율적이라는 그런 10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검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당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뇨는 이제 여기 다이비티 가지고 계신 분 맞나요? 여기 치료받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이비티스 약을 드신 분이 있으면. 두 분이 없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이비티스는 이제 흔한 디지즈라고 말 수가 있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뇨도 이제 대표적인 무증상 질환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제 굉장히 천천히 혈관, 심장, 또 눈, 신경성 서서히 손상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 가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합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pre-diabetes,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성도 바꾸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fasting 공복 혈당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오피스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A1C라는 당화 혈액 색소 그것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최근 2달, 3달 정도가 컨트롤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사들이 많이 쓰긴 하죠. 그리고 또 그 oral OGTT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이제 75g 그 슈거를 이렇게 드신 후에 2시간 뒤에 그 슈거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그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No diabetes가 다 여기 그 수치가 나오죠. 그 fasting blood glucose가 100 under 100 그것을 지키시고 그 A1C가 4부터 5.6% 그 정도 지키시면 돼요. 만약에 그 노란 그 칸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이제 좀 그 의사 포멘트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 당뇨병 예방은 이제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약보다 생활 습관이 더 우선이에요. 일단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약보다는 먼저 의사가 이제 좀 이렇게 블러드에 슈거가 많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일단은 약을 먼저 주진 않잖아요. 생활 좀 바꿔봐라. 이제 좀 엑서사이즈 좀 해봐라. 좀 그 체중을 좀 줄여라.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꾸준히 걷고 그 단 음료수와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이비티스가 그 상태가 프리다이비티스가 되고 그 프리다이비티스가 또 정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다이비티스나 그 고혈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때는 좀 그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암 검진 대해서 그 좀 이번 토픽은 폐암 검진인데 이제 그 렁 캔서라고 그러죠. 그 검진 대상은 50대부터 80세입니다. 20년 이게 20팩 yea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갑을 이렇게 피웠으면 이렇게 20팩 year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10년 동안 하루에 2갑을 폈으면 그것도 20팩 year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은 그런 그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으면 이게 검진을 하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나이는 50부터 80살 그리고 또 스모킹을 15년 안에 스모킹을 했냐 그리고 또 예전에 20팩 year 20년 그런 히스토리가 있냐 그것 따라서 이제 검진을 합니다. 그 검진 그 방법은 흉부 CT예요. 체스트 CT. 또 예방은 이제 간단하죠. 예방은 이제 담배를 이제 금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스티오포로시스 골다공증 검사인데 이거는 굉장히 70대, 80대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죠. 그 뼈가 약해져도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는데 진행되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딱 그냥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손목이 부러지고 고관절이나 골절도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한 번에 이제 골절이 이렇게 생기면 이동 능력과 이제 독립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 발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그 검진 방법은 덱사 스캔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씩은 꼭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65세 미만의 폐경 여성은 그리고 또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골절 위험 높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적거나 스모킹, 알코올, 또 이제 그 루머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그리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오랫동안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그런 것들을 히스토리가 있으면 65세 미만이라도 덱사 스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은 칼슘하고 비타민 D, 칼슘하고 비타민 D인데 그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방은 약보다 그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physical activity가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그 걷기와 또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 resistance training이라고 아령이나 밴드 운동. 그래서 산책만 하지 말고 산책에 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좀 아령 운동 좀 하세요. 그게 뼈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추가해서 산책한 이후로 아령하고 밴드 운동, 그런 것들을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연 또 절주, 술 얘기가 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여기서 뭐 와인이나 뭐 한 잔 드신 분들은 여자는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한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의학적으로 있어요? 한 잔, 두 잔? 네. 남성은 여기 하루에 2잔 이하고 이제 여성은 1잔 이하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너럴하게, 그것도 제너럴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또 이제 예방 접종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독감, 그리고 또 코로나, 폐렴, 대상포진은 70대 이후에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가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그 독감 플루샷이라고 그러죠. 그걸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코로나도 그 매년 시즌이 바뀔 때마다 2회, 6개월 간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2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폐렴구균, 그 뉴모카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50세 이상에 또 한 번 맞아야, 65세 이상에 한 번 맞아야 되고, 50세 이상이고 또 이제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또 한 번 맞으셔야 됩니다. 그 대상포진, 그 싱글즈죠. 그것도 50세 이상에 2회 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RSV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것도 75세 이상 한 번 맞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respiratory syncytial virus 하는 건데, 그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예요. 감기 같은 증상인데 이게 영아나 고령자에게는 되게 심각할 수가 있어요. 거의 그 폐렴처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백신을 꼭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한 번, 라이프타임에 한 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D 백신, 그 파상풍, 그리고 또 딥테리아 백신인데, 그걸 예방하는 백신을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부스터로 이렇게 접종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 질환이죠. 이게 그 화상품은 그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독소가 있어, 그 백테리아에. 그래서 온몸을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경환시키고 또 경직이 일으킬 수 있고, 또 호흡도 곤란시키고 사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백신입니다. 10년마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Most common cancer in women over 65. 여기서는 그 미국에서 그 65세 이상 여성의 가장 흔한 암의 순위예요. 그 브레스트 캔서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폐암, 그 다음에는 대장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 한국 여성들 65세 이상 여성들 유방암이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는 위암이에요. 위암. 그 다음에 이제 넌캔서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에서 그 상위 3개 암 가운데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검진과 예방 방법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그쪽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한 가지 토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종합 검진인데 이게 다 아시죠? 이거 종합 검진. 한국에서도 한 번씩은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놀러 가서 그럴 때, 여기 사진은 이제 내 와이프가 이제 카톡으로 보낸 그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이거 올해 한국에 가면 이거 다 해야 된다고. 내가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게 어쩔 때는 이게 이제 그 가격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3,000불 그런 것도 있고. 저렴한 가격도 있고.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 물어보면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냥 그저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게 한국에서 이 종합 건강 검진을 이렇게 장기별로 그냥 그리고 또 여러 메디컬 영역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냥 잘 돼 있더라고요. 울트라사운드, MRI, CT, 그 장기별로 그것도 하고 또 어떤 알레르기 하여튼 여러 가지 100개 넘는 검사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갔을 때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받는 종합 검진을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네?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검진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는 그 검진을 각자 성에 맞게 받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여기서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은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뭘까요? 네? 네. 보통 병원 검사는 이런 경우에 필요하죠. 이제 어디가 아플 때나, 확실히 아플 때나, 병원 검사. 특정 질병이,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의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특정 질병이 의심될 때, 아니면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가족력이나 그런 때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유가 분명할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검진은 아픈 곳이 없어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그것도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 소비자 선택해서 받는 건강관리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문제는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팔로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팔로우 테스트 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결과 해석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주치의 의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언더스탠드를 잘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컨티뉴스 케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받으셔봤나요?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나 있으시나요? 끝나기 전에? 식사가 지금 빨리 나와야 지금 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여기
특별히 우리 좀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